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행적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데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역 곳곳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지역 기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 안 돼 자동차와 타이어 공장 라인들부터 멈춰서고 있습니다. 도내 의과대학 유치가 다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유치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총선 후보자들도 각자의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와 여수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시작하고 올해 시정 주요 업무 점검에 나섭니다. 순천은 순천만 스카이큐브 권고안과 2023년 정원박람회 유치 등이 쟁점이고 여수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지만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나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폭넓은 활동을 했는데도 접촉자는 단 한 명으로 발표됐고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2번째 확진자 A씨는 설날인 지난달 25일 16번째 확진자인 여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전남 나주 자택에서 직장인 광주 우편집중국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또 부업으로 재배한 딸기를 나주 혁신도시의 한 마트에 납품하고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가 A씨의 아내 단 한 명뿐이라는 입장입니다. 22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증상은 없으며 접촉자 한 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 기간에 만난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우편집중국이 폐쇄되고 딸기를 납품받은 마트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동생인 16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의 수도 들쭉날쭉입니다. 최초 발표된 접촉자 수는 306명이었지만 어제 질병관리본부는 378명으로 늘었고 오늘은 다시 362명으로 줄었습니다. CCTV로 접촉자를 분류해보니 중복자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포인트별로 예를 들면 병원이나 이런 접촉 사례가 엘리베이터를 탔다든지 이런 거에서 중복이 돼서 쭉 그놈을 다 이제 올렸죠. 이런 가운데 16번째 확진자가 설날인 지난달 25일 광주 남구의 한 마트에 들려 설 선물을 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해당 마트는 점포를 소독하고 잦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마트 업주도 현재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설 명절 선물 세트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삼포 가는 길에. 그래서 계속 마트 아파트 방송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한편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광주 소방학교에 격리된 접촉자 가운데 7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2차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으로 재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전남 지역 주민은 6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방역대책본부는 이들 모두 자가격리 중으로 이로써 전남 지역 자가격리자가 검역소 통보 3명을 포함해 7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6번째 확진 환자의 오빠인 2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 파악 중입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신고된 의심 환자 2명과 해외여행 뒤 유사 증세로 자진 신고한 5명은 도 보건환경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바이러스 감염증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부품이 끊기면서 기아자동차가 다음 주 휴업에 들어가고 금호타이어는 이번 주말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하루 2,100여 대의 차량이 생산되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군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생산 라인이 멈춰섭니다. 중국발 배선뭉체 수급 차질이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을 멈추게 만든 겁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당장 최대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인 금호타이어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일제히 휴무에 들어갑니다. 연관성이 강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기아차의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협력업체들은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그린카 진흥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도 긴급 자금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현대 기아차 그룹도 자체적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협력업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업체들이 영업하는데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중국 쪽에서 부품 수급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정상화를 쉽게 장담할 수도 없어 가동 중단의 장기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현직 전남도의원의 국유지 불법 점용 논란과 관련해 국토관리청이 현장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625번지 일대 도로용지 1000여 제곱미터가 불법 점용돼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토지 소유주에 대해 변상금 청구와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용지는 여수 출신 현직 도의원인 이모 의원의 부인 소유 토지 옆 국유지로 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복토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함께 매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핵심 3대 도전과제 하나로 의대 유치를 꼽았습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과 의과대학 유치를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 지역 내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전남도는 열악한 여건의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핵심 도전 과제로 의대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유치 전략은 양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국립의과대학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정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닌데 우리 도에 그런 의대 정도 하나 또 이런 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정도 그런 대학은 충분히 저희 도에 유치해서 의료인들 좀 많이 배출하고. 목포대는 교육부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시행해 경제성 1.7을 기록하는 등 충분히 유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에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객관적인 이유를 저희들이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정치인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저희 대학이 이 지역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대 역시 수건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최근 유치 추진단이 구성되는 등 유치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권 예비 후보들도 이번 총선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볼까 생각합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유치의 다른 한 축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 역시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대감을 키울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지역사회 호응도가 아직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의 정책 방향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 공공보건의료대학보다는 국립의과대학 유치 쪽으로 여론이 집중되면서 전남 동북권과 서북권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유치. 전남도가 의대 유치에 다시 뛰어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가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을 8년 만에 폐지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 4월에 창단된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과 관련해 행정 낭비 요인 최소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대신 청소년 음악 영재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청소년 교향악단 폐지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계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농협과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161헥타르의 겨울 대파밭을 시장 격리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겨울 대파는 생산이 늘어난 반면 소비는 침체되면서 지난 1월 도매시장 상품 가격이 평년의 절반 수준인 1kg에 724원까지 떨어졌으며 산지 출하율도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전국 겨울 대파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전라남도는 시장 격리 조치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첫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까지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인데요. 당장 순천만 스카이큐브 권고안과 공원 일몰제 쟁점 등 현안들이 많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올해 첫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곳곳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순천만 무인궤도 차량, 스카이큐브 공고안에 대한 의회의 입장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2개의 공고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순천시가 의견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심도 깊게 공고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도 예상과 실행에 논란은 없는지 짚어볼 계획입니다. BRT 관련돼서 지금 순천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으로서 좀 저희 의회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좀 심도 있는 그 시민을 좀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도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순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논란을 야기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스카이큐브 문제와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의 뜻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답게 좀 신중하고 그리고 좀 정확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익을 위한 활동들을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올해 첫 회기에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안건 외의 현안 쟁점들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 의회도 다음 주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올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여수시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업무계획 보고 외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수장고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의결하고 지난해 시민 옴부즈만 운영 상황 등도 점검합니다. 지난달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들의 인구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의 인구는 28만 2,356명으로 12월보다 400여 명 줄었고 광양은 15만 3,335명, 고흥은 64만 851명으로 각각 3,400여 명과 60여 명씩 줄었습니다. 반면 순천의 인구는 28만 1,014명으로 1,400여 명이나 늘면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의 연말연시 인구 증감이 또다시 재현되면서 인구 유입 정책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 경계 활동을 강화합니다.